자, 여기 보십시다. 원형질의 성분과 특성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요 원형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나오는 용어들이 기존의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하고 중학교 때 통합과학이 통합과학이란 제목은 같은데 조금 내용들이 용어가 바뀌었거든. 근데 그 용어가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되게 큰 게 그 용어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문제를 내는 영역이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원형질이라는 말의 뜻은 요거의 반대말이 있어요. 요거를 먼저 가자.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후형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후형질은 그건 뭔데요? 그러면 세포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뭐 세포벽이라든지 액포라든지 라고 하는 것들, 즉 뭐냐면 세포 내에서 생명적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원형질이라는 말을 쓰고, 이 세포 내에서 생명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형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원형질에서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그 중에 구성 원소는 단언컨대 누가 되냐면 탄소가 주요 원소, 요거를 보통 주요 원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옆에 반드시 붙어있는 수소나 산소나 질소 같은 것이 95%를 차지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써져 있죠. 탄소는 중심 원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들어는 본 적이 있을 거야. 유기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유기물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고 무기물이라는 말도 들어는 봤을 것이야. 이때 이 유자 무자가 있을 유 없을 무로 잡는데, 이때 얘가 누구냐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야. 그러면 우린 유기물,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무기물.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는 탄소를 갖고는 있지만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화학 파트랑 연결이 되는데, 화학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유기화학과 무기화학.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기는 탄소에 관련된 뭐 유기물과 관련된 것을 유기화학, 그것을 뺀 것을 우리는 그냥 무기화학, 그냥 일반화학이라고 말을 쓴다라는 거. 그다음 원형질의 구성 물질을 보게 되면 물과 유기물, 여기서 보게 되면 유기물, 탄소, 물과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물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원형질의 7-80%를 차지. 우리 몸의 원형질의 7-80%, 우리 몸의 7-80%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알아줘야 되는 게, 이게 중학교 과정에선 단수 암기, 고등 과정에서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문제 스타일을 보면 돼. 똑같은 이 단원인데 중학교 때는 물의 성질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 용해성이 어쩌다, 이걸로 끝나고, 고등 과정에선 물을 갖고 얘기할 때 비열이 크다 작다라는 어휘를 쓰지 않고, 물은 체온 유지나 항상성 관여에 하는데 이것은 비열과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문장 스타일, 그 다음에 원리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잠깐만 좀 복잡하더라도, 비열이라는 것은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넣어주는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보다 넣어준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1g을 1도씨를 올리는데 비열이 크다라는 건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반대로 가볼게. 1도씨 올리려면 열이 많이 들어가. 반대로 1도씨를 내리려면 온도가, 열이 어떻게 돼야 돼? 맞아요. 많이 나가야지. 그러면 1도씨 요만큼 올리는데 많이 들어오고,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와야 돼. 그럼 열이, 양이 많이 출입을 하면 잘 변한다는 소리야, 잘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잘 변한.
아, 잘 안 변하는. 그치. 1도씩 올리자고 많이 나가야 되고 1도씩 내리자고 많이 내려오니까 쉽게 오르지도 않고 쉽게 내리지도 않아. 그러면 유지하기가, 그것을 활용해서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떻다? 유리하겠지. 그 말을 항상성이라는 단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이 뭐라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웃어? 야, 항상 내가 얘기하지. 네. 강아지처럼 배워서 정승같이. 무슨 말 뜻인지 압니까? 네. 그러니까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요. 요 키워드 변화가 적어. 잘 안 변해. 그러니까 유지 그대로 하기도 편하고 항상성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가자. 기화열이 크다. 기화라는 말의 뜻은 액체가 기체되는 거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비열하고 살짝 맞물린다는 느낌 들어? 네. 많이 들어가야 겨우 올라가는 거니까 기화열이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물 그러면 단언컨대 물 그러면 용해성이 크다야. 용해라는 말 뜻은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섞이는 걸 물은 용해성이 굉장히 커서 극성 분자라는 애들을 어떻게 용매로 사용해서 용매라는 말 살짝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근데 모든 물질을 다 녹이진 않고요. 극성 분자라든지 이온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 이거와 다르게 소리야. 네. 너 물에 들어가면 녹아? 아니요. 아이패드 물에 넣으면 녹아? 아니요. 안 녹아요. Why? 얘는 물과 친하지 않는, 물과 친하다, 물과 친하다. 친수성이 우리는 아니니까. 용어들 얘네가 어려운 건 용어 때문이에요.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이런 말 하면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여기 있는 용어들의 대부분은 초등이라든지 중등 때 많이 언급하는 용어들이에요. 고등 때는요 간단해. 알고 있잖아. 모르는데요? 안타깝네. 아 진짜 선생님 입장에서 야 이건 중학교 때 솔직히 까놓고 말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다 기억이 나니? 아니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날까 안 날까? 나시겠다. 나죠. 나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연고대 서정원 갔을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뭐 까먹은 걸 이해할 수 있을까? 네. 못하지. 야 그분들 되게 훌륭하시. 너 학교 선생님 되게 무시하는 애들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네. 그러면 안 돼. 네. 학교 선생님들 생각보다 똑똑하신 분들 엄청 많아. 내가 아는 후배는 진짜 막 되게 준천재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왜? 그랬더니 왠지 말 안 할게. 되게 똑똑해. 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못했다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야 돼. 아니 왜 그렇게 그래요? 자기 세계에서는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왜 몰라 너는? 너 바보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똑똑한 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평범한데. 자, 하던 얘기 할게요. 체내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여기서 화학 반응 여기선 요거랑 같이 맞물릴게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화학 반응. 그래서 탈수. 탈수? 대충 느낌 뭐야? 물이 빠져나가는 거. 가수. 물이 가해지는 거. 이거 아니고. 물이 들어가서 쪼개지고. 자,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자. 물이 탈수가 되면 합쳐져. 물이 빠지면서 빠진 공간에 합쳐지고 물이 들어가면 둘로 어떻게 될까? 요 단어가 지금 서로 반대인 거 느껴져? 네. 빠지면서 합쳐져, 넣어 들어가서 빠져. 빠져, 쪼개져. 야, 근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니? 아니요. 그건 아니지. 다정한 목소리지. 네. 고맙다. 너가 인간 사회성이 좋구나. 나 가끔 내 목소리 들으면 약간 뭐랄까 기집애 같은 목소리인 거야. 아니에요, 쌤.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남자다운 목소리는 아니지.
그냥 평범한 남자의 목소리예요. 소리는 변성기의 남학생 같아요. 자, 하던 얘기를 하십시다.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낮다. 이게 뭐냐? 밀도라는 단어를 살짝 생각해 보자. 밀도. 어려워.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건 알고는 있을 테니까 밀도는 그냥 이렇게 무거운 정도. 아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무거운 정도야. 근데 얼음의 밀도가 어떻대? 낮대. 그럼 물보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그러면 가벼우니까 뜨겠어, 가라앉겠어? 떠요. 뜨니까 혹시 너 빙어 낚시 같은 거 해본 적 있니? 추운 겨울에 강가 가지고 얼음 뚫어 가지고 낚시하는 거? 아니요. 나 어렸을 때 해봤거든. 네. 그때 하도 추워가지고 헬멧을 썼어.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 타진 않지만 어떻게 헬멧을 주워가지고 차에 넣고 다녔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헬멧 썼거든. 와우, 개 좋아. 아니, 많이 좋아. 그 낚시를 해. 근데 형들이 하는 말이, 야, 이건 그냥 빙어가 손가락만 해. 네.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래. 얘가 살기에서 죽었어. 죽어요. 그런 다음에 초장에 찍어 먹으래. 생각해보니까 회도 날로 먹잖아. 네. 진짜 어두둑해 대가리 쪽에. 먹어본 것 같아요. 빙어. 근데 요즘은 많이 못 본대요. 하도 이제 날씨 기후 변화가 안 좋아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추위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 강가가 얼어. 그러면 얼음이 되겠지. 얼음이 되니까 밀도가 작아서 뜨겠네. 그럼 떴어. 그럼 강 위에는 얼음이고 강 속은 물이겠지. 그러면 찬바람이나 차가운 기운이 얼음에 닿고 얘가 물속으로 갈까? 이 얼음이 막아줄까? 막아줘요. 그래서 춥긴 춥지만 더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래서 얼음의 밀도가 낮으면 추위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네. 사실은 난 이번에 나는 이 중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통합과학이 나왔을 때 어떻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막 기대가 돼. 왜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물의 특성은 물 분자의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서 수소 결합, 표면 장력, 응집, 비월, 기화열, 밀도, 극성. 얘는 이 단어가 잘 생각해요. 또 하나,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 통합과학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셔. 너희 중학교 때 생각해보자.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중2도 가르쳐, 중1도 가르쳐, 중3만 가르쳐. 다 가르치시. 그렇지, 당연히 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 화학 선생님이 고1만 가르치겠어, 고2도 가르치겠어, 고3도 가르치겠어? 화학 선생님이면 다 가르치겠지. 그런데 고1 때는 통합과학, 고2 때는 화학원, 고3 때는 화학2. 근데 그 화학 선생님은 화원, 화투를 구별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화학의 전문가겠지. 뭐 교수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화학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화학 전공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화학2를 못할까 잘할까? 잘하시죠. 고3 화학2 되게 잘하겠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없는 내용이야. 그럼 화학2를 끌고 내려와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니 없니? 있죠. 에이씨, 교과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내? 없죠. 근데 통합과학에 수소결합. 자, 난 이래서 좋아. 수소결합 조조조조조조조. 이거 현 고등학교 입장에서 통합과학에도 없고요, 화학원에도 없는 내용이야. 지금 방금 요게 화학2에 있는 내용이야. 이게 통합과학에 툭 하고 단어가 언급이 됐어. 그럼 선생님께서 이거를 기분 나빠할까? 기분 좋고, 오, 그치. 물은 얼음의 밀도보다 낮아. 끝. 이렇게 하는 게 낮은 이유가 수소 결합 때문인데, 이 수소 결합은 이런 현상에 의해서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의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 라고 하는 걸 좋아할까? 설명하시. 그치. 선생님들 꼰대 스타일. 뭔가 이렇게 자기 아는 걸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 네. 그럼 문제로 내릴까 안 낼까? 내시겠죠. 그치. 근데 학교 선생님은 땡큐지. 이것저것 다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은 문제가 생겨.
원파트까지는 하셔. 네. 투파트 할까? 안 하시는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90% 이상이야. 또 하나, 통합과학이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화원에 화원에도 없어. 화학 2에 있어. 그럼 통합과학만 가리키는 선생님은 이게 뭔지를 모르시고. 뭐 공부해서 하겠지. 공부해야 돼. 그럼 물리에도 이런 게 있을까? 어후. 화학에도 어후. 생명에도 어후. 지구학에도 어후. 그러니까 현재 통합과학 학원 선생님들이 심지어 나는 화학의 화원을 가르칠 수 있어. 수능반이야. 그럼 잘하겠지. 근데 통합계 물화생지가 다 있지. 그럼 그 사람은 화학은 해도 물리는 못하죠. 난 그래서 좋아. 나는 물투, 화투, 생투까지 다 수업하거든. 먹고 살려면 다 해야지.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그러니까 가끔 이 선생님 이런 걸 요거를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나와요? 수술결합 이거 예전에 배웠던 건데 어떻게 얘는 지금 화학 2에 있었던 내용인데 요런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합과학에서 출제해요? 그러면 그런데 얘는 원론적으로 이런데 여기 영역까지는 통합과학으로 출제를 하시고 더 깊이 나면 화학 2 쪽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요 라고 말은 했지만 이 교과과정은 6차 교육과정하고 매치가 돼요. 6차 교육과정이 언제적 거인지 아니? 너 태어나기 전 거의 20년 전 거거든. 20년 전의 내용들과 스타일로 넘어왔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 많이 당황해. 탄수화물, 심지어는 개편된 통합과학 없으신 분들도 어떤 어머니 상담했는데 통합과학으로 통합 개편된 통합 그거 아직 서점에 안 나왔던데요. 학원 선생님도 책에 없다던데요. 그래서 저는 안 나왔어요 아직. 오투나 완자도 아직 안 나왔어. 출판사에 아예 없어. 근데 나 이거 책을 출판사에서 같이 만들었거든. 같이 만든 게 아니지. 팀이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난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 주고 있어. 나도 내 정보인데. 섭할게요. 탄수화물 요런 거 애들이 싫어하지.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말 그대로 포도당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단당류. 그래서 얘는 과당 포도당, 엿당, 젖당,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고 하고 이당류는 포도당이 2개를 낸 설탕, 엿당, 젖당을 얘기하는 거고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글리코젠, 녹말, 셀룰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괜히 말했네. 여기 써져 있죠? 괜히 안 해줬겠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6탄당, 5탄당, 이당류는 엿당, 젖당, 설탕, 다당류는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근데 여기랑 여기를 살짝 묶어줘야 돼요. 글리코젠하고 녹말은 명칭을 볼게. 저장, 얘도 저장. 단지 얘는 식물의 저장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걔를 녹말이라는 말을 쓰고 동물이 그 탄수화물을 저장했으면 글리코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구조 탄수화물 어렵다. 요 단어는 더 익숙할걸? 세포벽. 이게 얘는 또 웃기게 얘는 또 생명과학에 있던 내용이야. 생명과학에서 개편되기 전에는 있던 아이가 개편되면서 축소가 됐거든. 축소되면서 얘가 빠져나가면서 생명과학 2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통합과로 내려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뒤죽박죽 됐다고 생각이 들어. 내 입장에서는 쫙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고 있는 중인 거고. 그 다음에 지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지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래 공식 명칭은 지질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지. 지방.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지방이라는 말 쓰잖아. 비계덩어리, 뱃살 이런 거. 어떡하니 이거.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원래 공식 명칭은 지질이에요. 근데 그 지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여. 지질이. 그때는 중성지방. 근데 그 지질이 생체막이라고
생명체 세포벽이라든지 생명체 몸을 구성하는 나는 어려워서 쉽게 풀어할게. 몸을 구성해. 그러면 우리는 걔를 인지질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쓰면 중성지방. 근데 그게 호르몬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 호르몬 대표적으로 지질성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하고 성 호르몬이 그래요. 그래서 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무슨 발암 물질 그러면은 발암 물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한때 발암 물질 그러면 엄마들 아저씨들 엄마들 아빠들이 굉장히 막 놀랬었어. 왜? 발암 물질 그러면 미안해 이상한 거 아니야. 발기부전 뭐 발기부자 뭐 이런 거 난리가 났었거든. 네. 보양 음식이 반대가 되겠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발암 물질들의 많은 성분들이 지용성 호르몬, 지질성 호르몬과 반응성이 좋아요. 그럼 반응성이 좋으니까 반응을 결합을 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지질성 호르몬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발암 물질과 결합을 하니 일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고사 이건 되는 건 아닌데 영향을 주지.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제너레이션 호르몬이라는 GH라는 호르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 솔직히 너는 지금 키로 만족하니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니?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한 170 정도? 네. 요즘 170도 뭐 크다는 소리 안 한다고 하더라고. 참고로 내가 20대 초반에 평균 키였어. 그래서 1cm 더 컸거든. 지금은 비웃냐? 야 너희 아빠 엄마 키가 나만해 나보다 크셔.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죠. 엄마 아빠랑 너 키랑 꼴랑 한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 않니? 왜 엄마랑 비슷하지? 네. 그래 다 올망졸망했어. 지금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해줄 말이 뭐냐면 요즘 애들 되게 바로 성장 되게 좋지 않니? 네. 요거는 수업하고 끝나고 얘기해줄게. 우리 민족은 원래 네. 남방계 스타일보다는 북방계 스타일이야. 아유, 스톱. 우리 수업해야 돼. 딴소리. 이제 수업 시간에 딴소리 안 하기로 했어. 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서 이 지질이 호르몬에 쓰이면 스테로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질에는 몸을 구성한다, 인지질, 에너를 쓰인다, 중성지방, 호르몬을 쓰인다, 스테로이드.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나? 콜레스테롤? 네. 들어본 적 있죠? 이 콜레스테롤이 뭐냐면 이 지질인 스테로이드가 일을 하지 못하고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지방 성분이야. 들러붙어서 혈류량의 흐름을 방해를 해. 그걸 우리는 그 들러붙은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 스테로이드를 따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요거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생각보다 생명과학 쪽에서 자주 언급됐었던 부분이니까 이게 통합과로 내려왔을 땐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왜? 기존의 문제들이 있거든. 그럼 그걸 끌고 들어와 버리면 가볍게 출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하나 또 지질 그러면 바로 주된 에너지원이 9kcal per 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1g당 9kcal. 요거를 근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살짝 써줄게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어떠냐면 4kcal per 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1g당 4kcal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SD 카드 같은 거 보면 32기가, 62기가 요즘은 내가 256. 너 몇 기가짜리 핸드폰이야? 저 64요. 그거 뭐 하다 보면 네, 지금 꽉 차서 잘 안. 그치. 내가 아이폰 5 쓸 때인가는 16기가였었어. 그때 32기가 나왔을 때 대박. 근데 핸드폰이 똑같은 기종인데 64기가, 128기가, 256기가라고 해서 기가가 높다고 해서 핸드폰이 더 커? 아니요. 그렇진 않지.
똑같은 거야. 1g당 똑같은 1g 1g인데 얘는 용량이 4kcal 열량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지방은 똑같은 1g에 9kcal 열량을 담을 수 있어. 그렇다면 그대 입장에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고 치자. 내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어떤 형태로 저장할래요? 뭘 생각을 하지? 똑같은 질량의 4kg를 담을래? 9kg를 에너지를 담을래? 9kg. 그렇지. 똑같은 사이즈에 4 담을 거야, 6 담을 거면 똑같은 사이즈면 9에다 담는 9가 들어가는 걸로 담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비축, 저장을 할 때는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살찐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 무식한 소리. 고기가 아니라 영양소를 섭취를 많이 해서 그 영양소를 비축하려고 하다 보니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용량이 작잖아. 그러니까 용량이 큰 9kcal짜리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성지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 이때 중성지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나오냐면 일단은 소화를 해서 소화라는 건 영양소를 소화 잘게 부셔서 흡수 가능한 크기로 만드는 것을 소화라고 해. 그럼 체내 흡수를 해야 되죠. 흡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안 하고 콜레스테롤의 지방산 3개로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체내로 흡수를 해요. 흡수한 후 다시 얘를 이렇게 합쳐서 중성지방의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스터 결합 오랜만에 듣네 또. 스테로이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단백질, 지방은 단백질의 결합은 갑자기 왜? 내가 뭐라 그랬지 아까? 펩타이드 결합. 미안해. 펩타이드 결합이 단백질 결합할 때 펩타이드거든. 네. 중성지방 결합할 때는 에스터 결합을 해서 여러 개가 결합해 폴리에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예전에 당연히 알고 있지 뭐 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된 거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한 7, 8년, 8, 9년 동안 없던 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선생님들 생명과학을 하는 나조차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안 배운 선생들은 하지만 생명과학 학교 선생님이 얘를 까먹을까? 아니요. 생명과학만 했던 선생님이고 생명과학 1에 생명과학 2를 계속 해마다 해왔으니 까먹을 리가 없겠지.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십시다.